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핸드폰 진동으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핸드폰 진동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진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이런 사회를 맡은 게 한 10년 전에 제 친구 결혼식 이후에 처음이라 너무 떨리는데 여러분들 많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 제가 오늘의 데모데이는 단순한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의 구도가 아닙니다. 앞서 나간 선배 스타트업과 이제 막 성장 곡선을 올리기 시작한 후배 스타트업이 함께 만드는 협업의 실험 무대입니다. 한 달 동안 4개의 선정 스타트업이 수요 기업과 함께 협업 제안을 고도화했고요. 오늘은 그 결과를 말이 아닌 직접적인 매칭으로 증명하는 자리입니다.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번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해 주신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이명훈 사무국장님의 환영사로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사를 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환영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 1년에 한 30개 정도의 단위 사업을 하는데요. 그중에 올해 최초로 시도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B2G 협력 플랫폼이라고 해서 저희가 충청남도와 천안시 등에서 저희 입주기업 대표님들과 함께 공공기관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들을 처음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민간 협업 파트너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기획을 했는데 올해를 시작으로 저희도 이제 계속 발전해 나가는 그런 사업단이 됩니다. 저희 오민지 대표님, 이나 서영우 대표님, 그리고 뒤에 계신 악어이드의 강태한 대표님처럼 저희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간판 기업을 성장하실 모습이 저희도 뿌듯하고 저희 사업단도 발전하고 대표님들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업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고 같이 함께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분의 축사를 좀 더 이어서 분위기를 올려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비포펫의 김동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나오시는 분만 소개드리면 김동현 대표님은 고려대 경영 출신으로 학생 창업으로 시작해서 탈인과 뽀득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하고 현재 3번째 창업 비포펫에 도전하고 계십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사람이 진짜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에서 탈인과 뽀득을 공동 창업하고 지금은 초게이나 헬스케어 에이전트 액티브 케어 인텔리전스를 창업한 김동현 대표입니다. 제가 딱 한 10년 전에 여기 고려대에서 캠퍼스 CEO라는 명강의에서 저를 이렇게 피칭할 자리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제가 22살이라서 아무것도 갖춘 게 없어서 임팩트를 드리려고 이렇게 앉아서 피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스타트업들 보면 안정적으로 10%, 20% 점진적 개선에서는 살아남기가 너무 힘든 시장이고요. 그런 거는 자본과 기술을 갖춘 큰 기업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패기와 열정을 갖춘 후발주자들이 시장의 판을 흔들려면 결국은 좀 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하게 도전을 해서 10X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게 창업가만 할 수 있고 해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시는 실패에 대한 걱정은 어느 정도 작은 성공이라도 이뤘을 때 그때 유명해지면 의미가 있고요. 그때는 사실 실패도 이야기로 쌓여서 자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형식과 관행에 얽매이지 마시고요. 진짜 내가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주고 있는지, 즉 PMF에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축사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창업을 했을 당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저는 조금 더 창업 생활이 즐겁고 빨리 성장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KU 넥스트 라운드라는 프로그램을 관행적인 오픈 이노베이션의 틀을 깨고 수요 기업과 스타트업이 현장에서 실제 가치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디자인 이렇게 가는 구조를 설계하신 이경련 대표님께 큰 존경을 보냅니다. 저는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가 나아가야 할 정석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신 고려대학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서울시 주최 주관 측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케어링, 여기 오늘 주인공인 케어링, KPN, 토스랩, 스민팩토리, 스텔업, 리치, 나와 팀에게도 큰 응원을 보내며 또한 오늘 기꺼이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ACVC 기업 관계자분들, 대학 지원기관 포함 약 150여 기빈분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KU 라운드 넥스트에서 유망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제안과 협업 기회를 즐겁게 관람하고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나오시자마자 대표님 앉으셔가지고 확실히 우리 학교다, 내 안방 같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는데 너무 소중한 축사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웰트 두 번째 축사를 이어서 듣겠습니다. 다음은 웰트 강성지 대표님의 축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웰트 강성지 대표님은 의사이자 발명가이자 창업가로 디지털 헬스 치료제 슬립큐를 통해 불면증 치료에 도전 중인 K헬스의 대표적인 리더이십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누워서 할까요? 근데 제가 소개해 주실 때 설마 소개를 해 주실까 싶어가지고 조금 망설였는데 연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 그 드레스 코드가 저기 빨간색이라 그래가지고 전 그냥 작정하고 입었는데 아무도 안 입으셨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저기 코넬대에서 사온 옷인데 오늘이랑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좀 입고 왔습니다. 이제 저희 웰트는 이제 디지털 제약회사가 되겠다고 천명을 하고 제가 이제 의대를 졸업해서 의사를 하지 않고 이제 삼성전자에 있다가 스핀오프 하면서 창업이 된 회사인데 뭐 선배 기업의 어떤 그 문화나 그 노하우를 이어받아서 창업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제 9년 차고 사람으로 치면은 초등학교 한 2학년쯤 된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고 이게 왜 사람에 비유하냐? 제가 배운 학문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제 경영을 하다 보면 항상 선배님들한테 뭔가 많이 듣고 배울 때가 많은데 오늘 축사를 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축사를 한 건 처음인데 그래도 그 창업가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선배님한테 들었던 것들을 한마디라도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선배님이라고 하면 누구냐면요, 그 삼성전자의 초격차를 쓰셨던 권호연 회장님이 얘기해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회장님이 항상 얘기할 때 사람의 비유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제 그 등록을 갓 하셨을 텐데 태어나신 거 축하드리고 아주 예쁜 신생아들 너무 예쁩니다. 근데 똑같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그 개체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기업을 스탠포드 공대 나왔는데 이 삼성전자라는 큰 기업을 이끌려고 하다 보니 배운 게 없어서 벤치마킹 모델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벤치마킹해서 사람 같은 기업이 가장 강력한 기업일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같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더 많이 단련하고 내가 어떤 그 기업으로서 기업의 생태계에서 밥벌이를 하고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고민했는데 그 고민을 하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우선은 미래의 답이 있다. 그래서 항상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를 선점하고 그 미래에서 이제 경쟁하는 누군가는 전기차의 미래가 올 건데 누군가에겐 수소차의 미래가 올 거야 라고 하면서 경쟁을 하잖아요. 오늘 보여주실 어떤 사업 모델의 미래에 그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미래가 서로 건강하게 경쟁하는 그런 자리였으면 좋겠고요. 그 미래를 누가 실제로 만들어내느냐, 더 영리하게 설계해내느냐라는 거를 항상 강조하셨던 것 같아서 내가 꿈꾸는 미래는 뭘까? 저는 디지털 제약회사라는 미래를 꿈꾸고 인공지능 의사가 환자들을 보는 그 미래를 꿈꾸는데 그걸 그냥 말로 되뇌이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인공지능을 단련시키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돈을 벌면서 이제 그 미래를 구현해 나갈 거냐라는 그 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매출 그리고 세 번째 이익인데 기업이 아무리 데모데이에서 지금 1등을 한다고 해도 그 자체로 우선 축하받을 일은 맞는데 결국은 우리가 뭐 상장하듯이 대학을 가는 사람이 대학을 가듯이 상장을 하는 여러 전형들이 있어요. 기술 특례도 있고
특기자도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 기업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그냥 내가 상 받았으니까 대학 보내주세요라고 하는 건 상장해서 더 괴로운 상황을 맞이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매출과 이익이 받쳐져야 기업의 가치나 내가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데 매출은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혹은 우리 기업이 세상에 얼마나 이롭게 이로운 것들을 전하는가에 대한 성적표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익은 그 이로움을 전하는 것을 내가 얼마나 독보적으로 해냈는지에 대한 성적표다. 그래서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에 내가 만들어낼 매출 그리고 단순히 매출을 그냥 돈만 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독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해자를 파내는 그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그 어떤 기업도 살아남을 수 없다 얘기하신 거라 저도 절대 쉬운 목표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 갈 길이 저도 막막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오늘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그래도 여기까지 한달음에 왔고요. 우리 앞에 대표님이 좀 더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들 충분히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연대 얘기 좀 할게요. 연대에 표어가 있습니다. 고대 표어가 뭐죠? 나중에 가면서 볼게요. 연대 표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제가 사업을 하면서 저도 되게 자유분방한 사람이에요. 의사도 안 하고 막 이것저것 다 해보고. 근데 막 저쪽 뒤에 저 아는 분이 있는데 뉴욕 가서 같이 놀다 보니까 막 대마초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게 자유라는 것이 너무 자유분방해버리면 범법자가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자유라는 것을 내가 너무 가둬버리면 고지식해집니다. 그러니까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해서 그 선을 명확히 그었을 때 이건 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외의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그 선을 그어가면서 살아낸 것 같아요. 기업들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영원 불변의 그 속성, 아주 최소한의 그 바운더리를 꼭 쳐내시길 바라고요. 그것은 마치 사업의 본질, 그 업의 본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다루는 데 있어서는 주변에서 하는 말들 가려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이란 원래 그런 거야. 제약회사란 원래 그런 거야. 뭐 디지털이라는 게 우리가 항상 이렇게 해왔던 거야. 라는 것들에 저도 계속 얻어맞으면서 과연 그런가? 근데 이거를 계속 들이받다 보면 그분들의 얘기도 맞는 게 있어요. 다 틀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선을 정확히 그어놓고 그걸 다시 해석해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시 해석해서 보여줬을 때 그걸 혁신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진리가 여러분들의 사업 모델과 앞으로의 여정을 자유케 할 거라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좀 메시지로 전하면서 좀 긴 축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확실히 그 스타트업 행사다 보니까 환영사와 축사 자체부터 벌써 열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열정을 이어받아서 오늘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궁금하시죠? 그래서 오늘 그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는 나우리그의 이경윤 대표님께서 프로그램 전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우리그의 이경윤 대표입니다. 앞에 제가 축사를 하라고 했는데 강연을 할 줄 몰라서 좀 당황스러운데 저는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네, 처음에 고려대 측에서 캠퍼스타운 측에서 그 오픈 이노베이션 말씀을 꺼냈을 때 저는 그동안 작년에 작은 엑시2의 번아웃이 있는 상태여서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의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구조를 좀 보시고 선배 스타트업, 뭐 시리즈 C 이상, 뭐 혹은 D 이상 좀 더 많이 나가 있는 선배 스타트업들이 좀 더 후배 스타트업들을 이끌어주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걸 고민해서 제안을 드렸고 다행히 이렇게 고려대 캠퍼스타운 측의 훌륭한 서포트로 인해서 이렇게 무사히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오늘 진짜 실험적인 오픈이노베이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봐왔던 오픈이노베이션하고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렇게 실험을 했다는 걸 지켜봐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에 그 토스랩, 케어링, KPN에서 오신 대표님들이 그 이후에 내 팀과 협업을 할지 안 할지 예스 또는 노로 대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때까지도 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장 투표도 40% 정도 반영해서 집계를 할 예정이라서 마지막에 QR링크로 현장 투표로 응원하고 싶은 팀에게 한 표 던져주시면 저희가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럼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빠르게 달려야 돼서 좀 사회가 좀 빨라질 수도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후배 스타트업과 함께 협업을 함께 고민해 주신 수요 기업 세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케어링, KPN, 토스랩 순으로 발표를 할 텐데요. 먼저 케어링 먼저 나오셔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좀 특이하게 고려대 사범대학교 07학번 출신인 케어링의 김태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르신들 돌보는 쪽 사업을 하고 있고, 뭐 너무나 잘 아신 것처럼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학생이 아니라 또 노인들을 좀 케어하는 쪽으로 제가 가게 됐는데, 특히 이제 인력난이 점점 심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요양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런 해외 인력 사업이라던가 뭐 로봇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되게 신사업으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오늘 이런 또 다른 기업들과 같이 이제 이야기도 듣고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KPN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KPN 신서진 대표입니다. 저희 회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는 결제 인프라 제공하는 회사고요. 여러분들이 인천공항이나 그리고 서브웨이, 뭐 나이키 그리고 뭐 SRT 타실 때 보시면 저희 회사 로고가 박혀 있을 겁니다. 사실 저희는 스타트업인 그 캐시노트 서비스를 운영하는 한국신용데이터가 2022년도에 약 1,000억 원을 주고 인수한 회사입니다. 저도 그 회사 출신이고요.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2016년도에 5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유니콘에 등극을 했고요. 그때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약 1.4조 원 정도 되었습니다. 사실 운 좋게 망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창업가 분들의 마음을 전 좀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좀 시작은 미약해도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그런 유난한 도전하시길 뒤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토스랩에서도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랩 협업툴 잔디하고 있는 토스랩의 공동 창업자 양진호라고 합니다. 제 회사 이름 때문에 저한테 이제 결제 관련돼서 토스 서비스와 관련 문의를 가끔씩 하시는데 그거와는 관련이 없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잔디라는 협업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협업툴이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기업이나 기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저는 이제 2년차 B2B SaaS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B2B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후배님들 아니 후배 창업가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본인이 B2B를 할지 B2C를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내 스타일이 단거리가 아니라 정말 마라토너와 같은 장거리를 할 수 있는 스타일인지 그리고 내가 팀 구성을 할 때도 내가 팀원을 뽑을 때도 사실 B2B는 정말 길고 오랜 싸움이고 신뢰 기반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멤버들을 뽑을 때 다소 덜 반짝거리고 덜 빛나는 멤버일지언정 나와 함께 결국에 1000m를 뛰는 게 아니라 정말 42.195를 뛸 수 있는 멤버 길게 같이 갈 수 있는 멤버들과 함께 해야 되는 여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많이 보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많은 초기 창업자분들이 이제 시드 투자를 받으시거나 투자를 받고 멤버들을 늘리시고 조금씩 영업이 되기 시작할 때 많이 고민하시는 게 자꾸 전문가를 찾으시려고 해요. 저는 세일즈를 잘 못하기 때문에 세일즈 전문가를 데리고 오고 싶습니다. 마케팅이 저희가 제품은 너무 좋은데 마케팅이 안 돼서 마케팅 전문가를 뽑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아주 높은 확률로 실패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창업자 본인 혹은 공동 창업자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빠르게 어떤 투자금으로 전문가를 쓴다라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 문제를 직접 해결해보고 시도를 하고 실패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패를 함으로써 대신 얻는 게 향후에 훨씬 더 큰 경험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꿋꿋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그 선배 스타트업분들, 수요기업분들의 발표를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의 핵심 시간입니다. 선배 스타트업들이 후배 스타트업의 제안을 함께 발전시킨 여정과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패널 토크입니다. 역시나 다시 한번 이 모더레이터 이경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 패널 토크를 진행해 볼 텐데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네. 원래 최종 선정된 기업의 대표님들도 소개를 시키려고 했는데 소개보다는 좀 더 오프 더 레코드처럼 이렇게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이번 오픈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패널 토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각자 대표님들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지 한번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민 팩토리의 이사님이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스민 팩토리입니다. 일단 저희는 가볍게 이야기하면 AI 사업이에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 특정 계층, 그 고령자 어르신분들을 대상으로 그 신체 조건을 파악해서 그분들만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자라는 취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치팀 대표 이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중국인이거든요. 그래서 말이 살짝 서툴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한국에 오는 인바운드 외국인들한테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하고 결제랑 배송까지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제 더불어서 소상공인들이 해외 마케팅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주식회사 나와라고 하는 기업이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일회용 컵을 좀 손쉽게 버리고 손쉽게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제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도 정방향으로 넣어주시면 세척 건조 압축하는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스텔업의 대표 오민지입니다. 저희 기업은 이제 다가오는 대한 외국인 시대를 교육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외국인들이 마주하는 현실에서 어려운 부분들이 다방면으로 많습니다. 비자 문제부터 통신, 신용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저희가 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열악한 외국인들의 교육 인프라, 그 중에서도 직무와 관련된 교육 인프라를 좀 혁신해서 기업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고 인재들은 스스로를 좀 키워서 기업에 어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을 저희 기업의 비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들 소개 감사드립니다. 네, 소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제 각자 질문으로 들어갈 건데요. 네, 먼저 이번에 나와 서용호 대표님은 해외에서 이미 많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경험하셨었는데요. 이번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전해본 오픈 이노베이션의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이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해외에서는 오픈 이노베이션을 한 6건 정도를 했었고 지금 한 2건에서 3건 정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많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국내 오픈 이노베이션은 사실 제가 진행하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이고 또 그 기간 내에 성과를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너무 셌어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번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존이랑 조금 다른 느낌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됐고 오늘 제안에서 이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가서 오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향후 조금 더 멀리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오픈 이노베이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데모데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더 괴롭힐 예정이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서영호 대표님 말씀 끝나는데요. 스텔업의 오민지 대표님은 이번에 어떠셨는지 그 여정을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도 역시나 처음 도전해보는 오픈 이노베이션이었는데 실제 이렇게 저희보다 앞선 단계에서 시작을 하셔가지고 스타트업에서 조금 더 중견 기업으로 성장해오신 우리 이제 수요 기업들을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또 재미있었고 영광이었고요. 사실 그러면서 당연히 배워야 하는 경영적인 부분에 대한 노하우도 저희가 배울 수 있었고
창업자로서 아직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어떤 마인드셋을 가져야 하는지도 사실 기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오늘이 시작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3개월 동안 또 잘 끝맺음을 해 나가면서 오픈 이노베이션의 결실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리치의 한송이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한송이 대표님. 네. 한송이 대표님은 그 외국인으로서 한국에 지금 창업에 도전하고 계시는데, 네, 이번에 KPN의 협업 제안을 네, 하고 계시죠. KPN에서 그 많은 그 미더블 시간을 빼서 해주셨는데, 그 처음에 KPN을 만났을 때, 뭐 중간에 계속 같이 멘토링을 했을 때 떠올리시면서 어땠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게 오픈 이노베이션 하기 전에 뭐 하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근데 이렇게 하게 돼서 이제 KPN에서 처음에 한 3명 정도 와주셨는데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일단 사실 스타트업 대표로서는 아는 게 진짜 KPN보다 훨씬 모르는데, 그리고 KPN 대표님이랑도 회의했을 때는 많은 인사이트를 얻고, 이렇게 뭔가 KPN랑 같이 협업하면 저희도 많이 성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PN 측에서는 특히나 네, 그 오피스 투어 때도 많은 지원을 해주셨고, 네, 많은 분들이 항상 지원을 해주셔서 네, 저희가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네, 갔었고요. 네, 다음은 혹시 스민 팩토리의 네, 이사님은 이번 프로그램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네, 기억에 남는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대표님이 지금 사정이 있으셔서 저 혼자만 이제 데리러 온 게 약간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조금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 준비할 때 약간 걱정이었어요. 만약에 대표님의 시각과 내 시각이 달라서 이번에 또 다른 결과가 일어나면 어쩌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도 많은 교류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만큼 좀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민 팩토리는 대표님이 진짜 정말 중요한 네, 매출과 관련된 네,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네, 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개별 질문에 들어가 볼게요. 아마 그 토스랩의 양진호 이사님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처음에 나와 서영호 대표님이 협업 제안을 하고 싶다고 하셨을 때 굉장히 놀라시면서 토스와 토스랩을 착각한 거 아니냐라고 되물으셨는데, 네, 맞았습니다. 네, 착각한 거 아니고 정말로 토스랩과 너무너무 하고 싶으셔가지고 저하고 마지막까지도 최종 점검을 했는데요. 네, 오늘 서영호 대표님 네, 마지막 이제 회심으로 발표를 준비하셨는데 왜 토스랩을 선택했고 꼭 토스랩과 해야 하는지 한번 어필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 발표 장표에 그 질문이 한 3번 정도 나오거든요. 네, 저희는 제조업이고 토스랩은 어떻게 보면 저희랑 전혀 다른 있는 기업이잖아요. 저희가 오픈이노베이션 지금까지 진행했던 대부분의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은 제조업 계열이었고, 인공지능 회사들이 주된 그 고객사들로 이제 저희랑 같이 만나게 됐었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당장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도 있었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1년, 2년 동안 지속하면서 정말 이게 성장이 될까라는 걱정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토스랩을 선정하기 전에 이 3개 기업의 목록을 보고 토스랩이라면 누구나 쓰고 있는 업무 협업 툴 내에서 우리가 풀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뻔한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라 좀 재미있고 누구나 좀 이건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이다 라는 부분을 좀 파고들 수 있어야 기존의 시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토스랩을 됐습니다. 발표할 때 제가 이 질문을 똑같이 3번 정도 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네, 서영호 대표님과 네, 주말에도 계속 발표 자료를 네, 최종 점검했는데 이사님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게 플러팅이 아주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끝까지 발표 잘 들어주시고 마음이 좀 움직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텔업의 오민지 대표님께 개별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같이 오피스 투어를 갔었잖아요. 근데 그때 정말 진정성이 너무 진심이 담긴 김태성 대표님의 네, 피칭을 들으면서 저희가 좀 네, 약간 울먹이기도 했고, 네, 그리고 네, 오민지 대표님은 실제로 우셨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때 한번 왜 그렇게 네, 감동을 받으셨는지 네, 그런 네,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부끄러운 기억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근데 저희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이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근데 그런 외국인 근로자들을 양성하는 게 우리의 비전이라고 했을 때 어떤 시장이 먼저 열릴까 고민을 했을 당시에 그때 당시 이제 케어링에서 맡고 계시는 이 요양 사업 쪽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시장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얼마나 이 시장이 열악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사람들이 이 생태계 안에서 고충을 겪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가까운 가족 중에서도 이런 요양보호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던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또 그 대표님의 경영 철학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감동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번에 만나 뵐 수 있어서 뜻깊었고 또 앞으로도 좋은 인연으로 인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리치의 한송이 대표님. 네. 한송이 대표님은 지금 외국인으로서 계속 도전하고 계시는데요. 실제로 한국에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창업했을 때 겪는 어려움이나 어떤 것이 좀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창업하는 것 자체는 언어 장벽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일단 저도 처음에는 한국어 그렇게 잘하지 못했을 때는 진짜 말도 사람들이랑 소통도 못하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지금은 점점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까지 배웠는데도 이제 인맥이나 아는 한국인도 없고 다른 한국인들은 어떻게 창업하고 있는지도 전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이 좋게 고대 캠퍼스상에 들어와서 이렇게 이노베이션도 받으면서 맞는 이제 업계 사람들이랑 만나게 됐고 얘기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그게 뭔가 제가 이제 알아서 스스로 창업하는 것보다 이렇게 들어와서 창업하는 거 더 결과가 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스민 팩토리 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케어링에 계속 협업 제안을 하시는 입장인데 이 협업 제안을 준비하시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는 개발 단계로 따지면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상업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번번이 B2B를 이제 넘지 못하고 그냥 정부 사업 B2G 중심으로 조금씩 매출이 발생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확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떤 모델을 만들어야 그들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정말 중점적으로 그 고민을 했고 그거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를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네, 질문을 다 끝냈는데요. 여기 수요기업에서 오신 대표님들, 이사님들 질문 혹시 있으시면은 질문하실 시간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플러팅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여기서 패널 토크는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 본격적인 메인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준비했던 협업 제안 발표가 있겠는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각 팁의 협업 제안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스민 팩토리, 그리고 스텝업, 리치, 나와 이렇게 순서입니다. 각 팀은 12분 발표 후에 3분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민 팩토리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발표라 떨릴 텐데 박수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이따가도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은 이제 현장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 투표 때 최종 점수는 40% 현장 투표 결과 40%가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40%는 우리 수요기업, 선배기업들의 코칭 및 평가, 그리고 나머지 10%는 프로그램 참여도 점수가 반영이 되고요. 투표 시간이 마지막에 3분밖에 없어서 여러분들의 사실상 40% 굉장히 큰 퍼센트다 보니까 꼭 끝까지 참여해 주셔서 가장 훌륭한 그 후배
스타트업이 어떤 기업인지 말씀해 주고 또 상호간에 어떤 부분들이 협업 가능한지 또 이게 정말 나도 이런 걸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스민팩토리의 김은선이라고 합니다. 첫 발표라 조금 긴장이 많이 되네요. 일단 저희는 제목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고령자분들을 관리를 하자. 이게 취지였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입니다. 그러면 예방적 건강관리가 뭐냐라고 물은다면 병에 안 걸리는 게 예방이죠. 즉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게 예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약하자면 피트니스 프로그램입니다. 고령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콘텐츠로 이런 예방적 건강관리를 하느냐 하면 저희가 자체 제작한 영상인데요. 이제 체육과 석사이신 분의 도움을 좀 받아서 직접 모델을 해주셔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원래는 한번 같이 움직여 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자리 특성상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동영상을 한번 한 10초 정도만 한번 봐보실까요? 저희가 저렇게 코칭하는 영상을 한 150가지 정도 만들어 지금 본 것처럼 AI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그 체조를 제 몸을 보면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유사하고 유연성은 어떻고 이 평행 감각은 어떻고 근력은 있는지 막 몸이 떨리는 건 있는지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서를 출력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의 점수화를 진행을 했고요. 이거에 따른 전문가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기 쉽게 이야기를 드리면요. 저희가 자체 개발한 키오스크도 있기는 한데 기본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어떤 컴퓨터든 다 설치가 가능해요. 그래서 스마트폰에다가 할 수도 있고 태블릿이나 일반 PC에 설치를 해서 말 그대로 카메라만 구동할 수 있다면 모두 다 구동할 수 있고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일단 설치형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사진 보시면 모델분들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밑에 카메라에서 모션 센서가 발동을 해서 그 관절 부분에 점을 찍어서 저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옆으로 앉아 있어도 그걸 인지할 수 있고 여러 명이 앉아 있어도 그걸 다 인지를 합니다. 저거에 대한 콘텐츠가 유튜브에서도 꽤 보이더라고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막 어떤 유튜버가 막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폐가에다가 저런 걸 설치를 해서 내가 오늘 귀신을 찍겠다 이런 콘텐츠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막 사람 모양이 저렇게 마킹이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POC를 하면서 몇백 명을 촬영하는데 사실 그런 일은 발생한 적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 재훈빛은 좀 더 시각 정보 처리가 잘 되고 또 이제 살아 있는 분을 촬영을 하나 보다 이러고 결론을 내렸고요. 요 옆에 보면 보고서 양식인데요. 근력이 90점 정도 나온다. 몇 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저희가 만약에 체온핏에서 그 테스트를 하신다면 막 정말 높은 점수가 나오실 겁니다. 이게 고령자분들 베이스다 보니까 저희가 하면은 굉장히 후한 점수가 나오고요. 만약에 시연 기회가 있어서 체험을 하셨는데 너무 점수가 낮게 나온다 이러면은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건강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형외과 같은데 추천드리고요. 저희가 일단 시장 설정을 한 건 노인 건강 그리고 노인을 돌보아주는 전체이잖아요. 그걸 저희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장기 요양기관 그리고 지역사회를 타겟팅을 했고요. 이 두 기관에서는 의료적인 치료 행위 이런 게 없이 그냥 건강을 유지시켜 주도록 도와주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2가지를 타겟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저희가 그 결론을 내렸는데 이게 신뢰도가 없다면 아무도 쓰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컨텐츠 만드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재활 전문 의료인들이 같이 이제 개발을 해서 감독을 해주시고 영상을 계속 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상하지까지는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인지 기능이랑 소기능, 손을 움직이는 소기능까지 지금 제작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증을 많이 해서 통계적 데이터를 많이 쌓아가는 중이고요. POC가 끝나고 나면 이제 현장 관리자들하고 다시 면담을 해요. 그러니까 저희의 보고서와 그쪽에서 뭐 낙상 평가라던가 이제 욕구 사정 결과들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게 얼마나 그 신뢰도가 있는지 그러면서 버전업을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 목표라고 한다면 기존 돌봄 인력들의 그 리소스가 과부하될 경우가 많아서 그걸 많이 줄여주고 싶고 어르신이 스스로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중이고요. 이거를 만약 개발했다 해도 그냥 설치해놓고 쓰세요 이러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가서 일단은 강의를 먼저 해드리고 있고요. 집체 교육도 하고 있어요. 뒤에 제가 POC 내용으로 이제 이야기 드릴 건데요. 네. 크게는 제가 이제 크게 3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전부 B2G 사업이었고요. 처음엔 프로토타입은 서울에서 진행했었어요. 이때는 아직 영상이 이제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그냥 자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쭉 하셨는데 이후에 이제 움직이면서 여기저기 방문하면서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됐죠. 마지막으로는 집체 교육했던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대학교랑 연계를 해서 특수체육과 학생들이랑 나사렛대학에서 지금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말하시는 분들은 다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고 자식에게 돈을 쓴다. 이거라면은 쓸 수 있어요. 근데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더 많이 쓴다? 이거는 상당한 거부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요양기관에 직접적으로 저희가 무언가를 데이터를 얻게 되면은 조금 더 신뢰도를 얻지 않을까 이런 걸 이제 요양병원에도 직접 영업을 혹시 해보셨을까요? 병원까지는 가지 못했고요. 저희는 이제 뭐 재가노인센터라던가 이런 그 송영이라고 하죠. 차량으로 직접 데리러 갔다가 이제 모이시는 곳 이런 곳을 좀 중점으로 갔어요. 복지관이나 커뮤니티 센터 그다음에 노인 이런 거. 여쭤보는 이유는 저희는 이제 요양병원들에서도 좀 활용을 하는데 생각보다 당연히 이제 컨슈머 쪽으로 가면 이거를 내가 뭔가 그 소위 말하는 부모님을 뭐 낸 자식분들이 내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결국 병원이나 기관 단위에서 도입을 해주고 요즘 요양병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차별화, 병원의 차별화로서 설득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어필을 하셔가지고 직접 병원들에게 영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고요. 그 마지막에 보면 집체 교육도 진행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는 이게 지금 거의 1대1로 AI가 분석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그리고 이게 1대1로 하면 이제 어르신들이 많은 곳들 같은 경우는 시간이 또 되게 오래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집체 교육의 효율성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분석을 하고 해결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대1로 했던 곳들은 그 어르신분들이 상주하시는 분들이 한 30명 내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전부 다 촬영할 수 있는 범위여서 그렇게 했고요. 집체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에 다수 분석이 사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좌우로 같이 촬영 도구를 설치해 놓고 그 더 많은 분들이 찍힐 수 있도록 설치해 둔 다음에 교육을 신청했던 거고요. 그분들도 이제 완료되고 나서 다 보고서를 받으셨어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건강 보고서 결국 아웃풋이 건강 보고서인 거잖아요. 그 슬라이드에는 건강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가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여기 오늘 계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물론 적절한 예시일지는 모르겠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 헬스장에 가서 그 결과지를 첫날 하는 거잖아요. PT나 뭐 이런 것들을 받기 전에 첫날 하고 그 보고서를 받고 다들 이제 충격을 먹고 혹은 PT 선생님께서 충격을 주죠.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생겨야 되는데 당신은 이거 반대다. 거기서 오는 이제 이후 액션들이 있잖아요. 그 보고서는 결국에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함인 거니까 혹시 스민 팩토리에서 생각하시는 이 건강 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후에 혹시 액션 플랜들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보고서의 목적은 어르신들에게 알린다기보단 관리자분들을 위한 문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요구 사정 같은 거 체크하실 때, 그리고 낙상 가능성에 대해서 체크하실 때, 그리고 종합 소견 이런 거 이제 감사나 이런 점검이 있으실 때 쓰시는 그런 문구들이 있는데 실제로 얘기를 해보면 자기들이 체크한 체크지를 그냥 GPT에 넘겨주고 이걸 조금 더 종합 소견으로 좀 잘 써달라 이런 식의 툴을 실제로 돌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폼이 굉장히 세련되었고 또 자기들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정확도만 더 높일 수 있다면은 지금 저희 그 감사나 이런 검사에 쓰일 수도 있겠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목적부터가 약간 다르다라고 이제 인바디를 찍는 거하고는 약간 다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B2G로 사업을 시작하셔서 이제 명확한 장점은 정부 보조 등을 받기 때문에 모니타이제이션에서 좀 유리하게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시장을 다 먹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스케일업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혹시 뭐 스민 팩토리만의 그로스 해킹 전략이 있으신지 사실 궁금합니다. 이번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고 싶다가 저희의 욕심이었고요. 아직 저희가 많이 시점도 좁고 부족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보고서도 실제로 가다 보면은 디테일한 것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게 있어요. 저희는 시각 정보로만 일단 파악을 하니까요. 그래서 뭐 인지 기능 쪽 이제 음성 정보 데이터 이런 것도 지금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한 저희가 이런 소프트웨어를 AI 기술을 개발 중인데 여기에 국한되는 건 너무 그 인력 소스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어떻게 해야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을까? 뭐 인지 교구 같은 거라던가 저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좀 파악 중이고요. 이번 협업으로 좀 많은 도움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 아까 잠깐 얘기 주셨을 때 B2G 쪽으로 좀 많이 하시다가 실제로 센터들도 많이 미팅 해보셨는데 생각보다 막 어떤 그 돈 내려는 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많지 않아서 힘드셨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굉장히 적은 금액 지금 쓰고 있는 프로그램 이제 쓰는 거 막 그 정도의 규모를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거에서 맞지를 않아가지고 저희 BM을 수정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결국은 뭐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이걸 스케일업을 키우시려면은 수요가 있는 쪽으로 가셔야 될 텐데 좀 요양 쪽이 아니라면은 또 어디 쪽도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하긴 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생각한 분야는 없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기에서도 스펙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서 조금 가지를 뻗어나갈 수는 있어도 장기 요양 시장을 계속 타겟팅하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어떤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추가로 확장하고 싶은 욕심이야 있죠. 근데 아직은 대표님과의 이야기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요, 스텔업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스텔업의 대표 오민지입니다. 저희의 슬로건이 더 많은 외국인이 일하는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주변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중에서도 한국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시는 그리고 한국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분들을 타깃으로 저희가 사업화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여행, 문화, 체험을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던 글로벌 외국인 학습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서 김치찌개를 시키거나 커피를 시키기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었는데요. 이제 이 양상이 조금 달라진 것이 넘어가질 않네요. 정착과 취업, 장기 체류라고 하는 조금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한국은 문을 열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그 기회를 보고 한국에서 정착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과거와는 다른 현재의 한국어 교육에 대해 다시 규정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한국어 교육 2.0 시대, 과거에는 경험을 위해 한국어를 배웠다면 이제는 경력을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는 학습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즈니스 한국어, 다시 말해 한국에서 취업과 정착을 위해서 학습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에 대한 니즈를 시장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한국어 교육은 단순 범용 한국어 위주의 한국어 교육이었기 때문에 이 외국인 학습자들이 실무 중심으로 본인의 직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는 커리큘럼을 받고 싶어도 이러한 커리큘럼이 제공되는 교육 인프라가 부재한 실정입니다.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 중심으로 제한적인 교육만 제공되고 있다라는 점도 시장의 한계인데요. 또한 본인의 실무적인 한국어 역량을 어필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이 부재해서 기업에서도 외국인 인재들을 채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저희는 이에 AI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한국어 회화 교육의 전문성을 둔 교육 서비스 한글링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 한글링은 외국인들에게 이전에는 없던 비즈니스 한국어, 실무 한국어에 필요한 고급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요. AI 솔루션을 활용해서 선생님이 없더라도 본인의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즈니스 영어 회화 교육에 스픽이 있다면 그 한국어 버전으로 저희가 한글링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텝업은 외국인 전문 비즈니스 한국어 그리고 안전교육을 제공하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은 크게 두 가지의 방향성을 가집니다. 먼저 한국에서 혹은 한국 기업에서 화이트 칼라 직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실무에 필요한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고요. 반대로 한국에서 블루 컬러 직종으로 준비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는 현장에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스킬과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안전 교육을 저희 서비스를 통해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는 한글링 내에서는요. 비즈니스 한국어 클래스를 보다 쉽게 본인의 집에서 언제 어디서든 학습하실 수 있고요. 또 본인의 수준에 맞춰서 AI 튜터와의 상호 학습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베이직과 인터미디에이트 그리고 어드밴스드 과정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레벨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AI와의 자유회화 학습 기능과 또 AI 모의 면접 서비스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취업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본인에게 맞는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비즈니스 한국어 관련 자격증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AI 솔루션의 가장 기본적인 근간은 STT, TTS와 같이 음성 기반의 AI 솔루션입니다. 현재 저희가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서 빠르게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이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적으로 자체 AI LLM을 구성을 해서 서비스에 적용하고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외국인들에게 필요한 교육 콘텐츠를 자동으로 생성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해서 외국인들이 본인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틀린 패턴에 대해서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리는 자동 생성 시스템도 저희가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정식 런칭을 9월에 진행했습니다.
정식 런칭과 B2C 마케팅 이후에 한 달 반 만에 유저를 5,000명 확보를 했고요. 또 한글링 관련 매출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5천만 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저들을 확인해 보니 베트남 유저들이 40%가량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트남과 동남아시아 지역은 한국 취업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예상했던 부분이고요. 또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25%, 또 북미권과 유럽권의 외국인들이 2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시장은 상대적으로 구매력이 높기 때문에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도 프리미엄을 통해서 저희 마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확장 전략은 블루컬러의 외국인 노동자용 서비스를 확장하고자 하는 부분과 또 글로벌 대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확장 전략에서 기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기회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팀은 이런 문화 콘텐츠에 대한 역량과 기술적인 역량을 함께 갖춰 나가고자 준비하고 있고요. 또 개인 창업의 역량을 모두 가지고 있는 파운더 출신의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실행력과 추진력을 바탕으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아까와 같이 질문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그 선배 멘토부터 먼저 질문을 받을 텐데요. 어디부터 진행하면 좋을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반대로 한번 질문 드릴까요? 네. 가장 지금 시장에서 많은 기업들도 미팅해 보셨을 텐데 뭐 B2B로도 미팅해 보시고 가장 수요가 많은 어떤 영역이랑 그리고 가장 수요가 많은 외국인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물론 살짝 이렇게 자료에 담겨 있긴 했었던 것 같은데 경험적인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저희가 다양한 기업들과 논의를 하고 또 해보면서 경험을 했던 게 역시 블루컬러 위주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수요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만 명이 되는데 이분들도 한국 일상을 또 소화를 하셔야 되고 또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한글링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라는 그런 부분들로 문의를 주신 분들이 많으셨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국내에서 조선이나 제조, 건설업에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이런 쪽을 중심으로 기업과의 협업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AI 엔진을 100% 자체 개발하셨는지 궁금하고 왜냐면 AI 엔진을 오픈 소스로 갖다 쓰게 되면 특히 잘 아시겠지만 인퍼런스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면서 서버비가 폭증하고 이런 오펙스 비용이 늘어나면 그 CAC죠. 고객 획득 비용보다 이게 늘어나게 됐을 때 회사가 매출 대비 비용이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대다수의 이제 통번역 AI 회사들이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표님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AI를 개발하는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요. 사실 시장성을 검증하는 단계에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건 API가 맞고요. 그 API를 활용해서 이 비즈니스 모델이 시장에서 먹힐 것인가를 지금 테스트하는 중이고 사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시장에서 이런 수요가 있다는 걸 확인해 나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자체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AI 툴을 만들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외국어 근로자 고용 기업의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정책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장으로 조금 변화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화이트 칼라 직종에서는 체감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미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한국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개방했던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비자 문제나 이런 부분을 상당 부분 완화를 하셨습니다. 특히 이민청 설립에 대한 부분도 정책적으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냥 현재는 외국인 근로자들 혹은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의사결정을 할 때 거버넌스적으로 외국인들의 입장을 고려해주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민청이 설립이 되고 또 외국인 근로자 혹은 이민자들의
이런 권리나 이런 부분을 조금 신장하겠다라는 정책적인 노력이 좀 체계가 잡히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시장은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기업에서 그럼 화이트 칼라 직종은 어떠냐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같은 경우는 인턴십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들을 채용해보고 이들과의 이런 협업 포인트 혹은 문화적인 충돌이 없는지에 대한 테스트를 검증하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은 한 10년 전부터 조금 시작을 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화이트 칼라 직종에 대한 수요도 이제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채용 연계 플랫폼으로서의 확장은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뭐 저희가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저희 서비스가 어쨌든 외국인들의 밥그릇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쪽으로도 확장 전략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메인으로는 현재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요 기업에 대한 제한 내용이나 이런 부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그 부분도 언급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저희가 이제 케어링에 먼저 제안을 드렸었는데 이제 케어링에서도 고민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아직은 비자적인 부분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열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더 시기를 보자, 타이밍을 보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표에는 저희가 기업의 전반적인 부분으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전달을 드렸고요.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 컬러, 화이트 컬러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교육이랑 또 기업에서 진행할 수 있는 사내 교육의 영역으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좀 제안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네, 마지막은 그냥 제안인데요. 그 비즈니스 한국어가 이제 메인 스트렝스이신 거잖아요. 네, 봤을 때는 사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과 비즈니스 한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좀 다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비즈니스 한국어를 한다라는 건 물론 비즈니스 용어를 안다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 비즈니스의 문화나 매너까지도 흡수를 한 사람들을 저는 이제 그렇게 정말 너 한국 사람 다 됐네의 느낌이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앱에서 컨텐츠로 담아내신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스텔업의 발표를 마쳤고요. 세 번째 순서는 리치의 표가 있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중국에서 온 한송이라고 합니다. 방금 스텔업 그 대표님 말씀하신 거 제가 써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하고 있는 아이템이 되게 특별해요. 이제 아이템 얘기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 이거 진짜 쓰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제 말을 들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으면 저 오늘 제일 성공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는 이제 방한 외국인 고객들 연결하는 로컬 비즈니스 성장 플랫폼으로 정의를 했는데 저희 원래는 외국인들한테 온라인 쇼핑을 제공하고 이제 배송까지 이루어주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했지만 이제 더 그 단계 전에 저희가 생각하는 게 먼저 로컬 상가들이랑 연결을 해서 마케팅을 해주셔야 이제 외국인들이도 그 상품들이 알고 구매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에 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제가 4년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고려대학교를 입학하면서 유학 생활을 시작하는데 이제 유학하는 그 동안에서는 한국에 오는 관광객들이 중국의 SNS에서 항상 이제 뭐 좀 도와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올려주는데 그래서 저도 역시 이제 알바비로 좀 벌는 식으로 외국인들한테 많이 그 도움을 주셨어요. 이제 그래서 제 경험으로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진짜 제 경험으로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제 간단하게 팬포인트를 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을 때 특히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에 있을 때는 네트워크 방화표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하자면 앱이 서버가 중국에 아니었으면 중국인들이 중국에서 다 쓸 수 없다 이런 거는데 그래서 중국인들이 유튜브나 이제 인스타나 네이버 같은 거 다 쓸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의 제품 좋아하는데 궁금하는데 구매하고 싶어도 이제 어디에서 검색해야 될지 누구랑 연락해야 될지 다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한국에 오는 중국인들이 네이버 같은 기능을 네이버 같은 앱이 많이 다운로드 받는데 그래도 외국인들이 네이버로 결제하고 뭔가 예약하고 그런 서비스 이용하려면은 외국인들이 이제 본인 인증을 하고 회원 가입해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이 이제 한국의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국에서 오프라인에서 알리페랑 웨이챗페이 요새 많이 보시죠. 이제 온라인으로 이거로 결제하는 거 아직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저 같은 여학생들한테 이거 좀 사달라, 이거 좀 예약해달라 이런 형식으로 많이 부탁하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단순한 이제 예약 대행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는 뭐 이제 환불 처리라든지 이제 앞으로 무슨 배송 우려라든지 저희가 다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진짜 얼마나 외국인들이 겪고 있는 문제인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검증하고 싶어서 샤홍슈라는 중국에서 제일 큰 소셜 그 미디어 SNS에서 이제 계정을 만들어서 저희가 외국인들한테 구매를 대신해주고 예약 대신해주고 원하시면 배송까지 해주겠다는 서비스를 이런 글을 올렸는데 사람들이 이제 저희 글 올리자마자 5,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보고 그 중에서 15.6% 사람들이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했고 근데 그 중에서도 8.3% 사람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플랫폼 하신 대표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게 큰 변환일이에요. 왜 이렇게 변환일이 가질 수 있냐면요. 이제 저희 샤오슈라는 앱은 이제 네이버의 검색 기능랑 인스타의 알고리즘 기능을 결합해서 되어 있는 플랫폼인데 저희 고객들은 73% 사람들이 다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니즈가 진짜 확실히 있다고 저희도 이번 MVP를 통해서 뭔가 저희도 알게 됐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MVP 성과를 좀 공유해드리자면요. 저희는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만에 1,700만 원 매출을 만들었고 이제 그 중에서 수수료를 10에서 20% 되게 높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창출하는 순수익이 48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 어떤 상품 외주로 판매하냐면요. 레이터링 케이크랑 꽃으로 이제 외국인들한테 예약부터 하고 구매하고 이제 배송까지 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도 저희한테 구매를 하는 게 진짜 니즈가 강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에 따라서 솔루션은 외국인들이 저희가 올리는 마케팅 콘텐츠를 보고 샤홍슈에서 여행 전에 저희 앱이나 웹에서 상품을 고르고 자기 나라에 있는 결제 수단에 편하게 결제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국에 와서 여행했을 때는 예약한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호텔 게시기나 식당이나 이제 이벤트 장소로 배송을 해주고 아니면 그 직접 방문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모든 과정에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업이 왜 옛날에 없었을까요? 이제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쿠팡 같은 서비스잖아요. 쿠팡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전에 말하는 게 이제 외국인들이 회원 가입이 안 되고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또 제 시간에 맞춰서 배송하는 서비스도 없습니다. 또 지금 기준에 있는 트릿닷컴, 마이리어트리, 크레이트리 같은 이제 OTA 플랫폼들이 체형 상품 외주를 많이 판매해요. 이제 예를 들면 경복궁 앞에서 한복을 입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거 그런 컨텐츠로 많이 팔려는데 저희가 이런 거 말고 진짜 실제로 제품을 중심으로 예약부터 판매까지 집중하는 서비스를 만들겠습니다. 또 옛날에는 이제 오프라인 결제는 위챗페이랑 알리페이 되는 데가 1,000개도 안 되는데 지금은 한 3만 개 이상 넘었고 이제 옛날에는 만약에 이제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은 자사 라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뭔가 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지금은 배밍랑 쿠팡이츠, 바로고 같은 배송 대행 업체들이 많고 이제 심지어 그 업체들이 API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저희 앱에서 바로 연동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서 저희가 서비스 제공하면서 업체들이랑 컨택하면서
업체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마케팅 혹시 좀 해줄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왜 이렇게 외국인 마케팅을 원하시는데 저희가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이제 업체들이 이제 한국의 로컬 상품은 소비 침체로 큰 위기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30초마다 한 곳에서 가게가 문 닫고 이제 2023년부터는 1년 사이에 약 100만 명 차 영업자를 폐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인구도 감소하고 있는데 근데 이렇게 가게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니즈가 그렇게 많지 않고 근데 제공하는 서비스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폐업했고 한국의 이제 내수 소비만으로 더 이상 버틸 수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 주인들이 저희한테 외국인한테 마케팅 좀 해달라고 해서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도 넘어갈게요. 그래서 저희도 확장 전략에서는 로컬 업체한테 샤워수 마케팅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제 자기 인스타 계정 운영하는 듯이 컨텐츠 하나 올리면 중국인한테 노출되는 컨텐츠도 똑같이 올립니다. 이제 그 중에서는 만약에 바이럴 마케팅 대행을 요청한다면 저희도 제공하고 이제 두 번째 판매에서는 저희 플랫폼에서 그 제품 등록하고 외국인들이 간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CS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통화 CS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수익 구조는 이제 업체 측에서는 입점 거래 수수료를 받고 마케팅 수수료랑 대행 수수료도 받습니다. 국회 측에서는 상품 이하 대행 수수료를 받고 이제 배송을 원하신다면 퀵이나 일반 배송비도 받습니다. 저희는 시장 규모는 2024년 기준에서 한국 관광산업 시장은 18조 원입니다. 이제 그 중에서 2024년 기준에서 한국 외국인들이 이제 1,637명 중에는 여행 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율이 68%, 개인 여행자는 80%. 그래서 저희 타겟 고객층은 한 896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저희 서비스를 한 번이라도 사용을 했을 때는 저희 한 약 1,250억 원의 GMV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네 여기도 넘어갈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 이제 KPI랑 어떻게 협업할지에 대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 리치는 이제 한국 로컬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한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중국 시장 진출을 첫 관문을 되고자 합니다. 이제 요즘 한국에 찾아오는 중국인 관광객은 단순한 관광객이 아니라 이제 트렌드를 이끌을 MZ세대 소비자들입니다. 이들은 샤오슈나 위챗이 같은 SNS를 통해서 한국의 카페, 케이크, 이제 뷰티 브랜드까지 직접 찾아보고 구매를 합니다. 리치는 이런 중국의 SNS 기반 마케팅 채널을 보유하고 다국어 UI, UX, AI, CS, 공항 이제 호텔까지 배송하는 서비스 제공합니다. 즉 저희가 고객의 검색랑 결제, 수령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로 연결하는 커머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반면에 KPN은 알리페이랑 위챗페이랑 요니언페이 등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연동하는 PG 전문 기업이고 이제 정상 환율 세금 처리까지 완벽하게 자동화 안정적인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KPN과 협력해 KPN은 결제 인프라를 맡고 리치는 이제 외국인 국외 유입과 마케팅도 맡고 이를 통해서 한국 소상공인들이 더 쉽게 외국인 고객들을 만나고 KPN은 중국 소비자를 꾸준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있습니다. 한스럽게 그 Q&A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 비즈니스 한국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많이 놀랐고요. 저는 외국 사람은 아니지만 굉장히 공감하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지난달에 이제 제 친한 중국 친구들이 왔었는데 제가 당황할 정도로 일단 네이버지도 안 되고 카카오 택시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되게 미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게 없어요. 일단. 네. 그래서 그때 저도 이제 이런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껴서 오늘 발표하시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공감이 많이 갔고요. 가장 잘하는 곳, 그러니까 특히나 뭐 중국인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의료 쪽인 것 같아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어떤 가장의 매출 볼륨도 많이 일어나고 가장 잘 설계 온보딩이 경험이 좋은 분야인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의료 뭐 피부과나 뭐 오히려 이제 뷰티 쪽에 부분을 벤치마킹을 하시는 게 저는 물론 다른 거지만 다른 제품을 유통을 하시지만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엔트리가 그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가입을 못해서 못 쓰거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 기회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진입점이 높진 않은 것 같거든요. 네, 뭐 다른 플레이어가 빠르게 진입한다거나 할 수 있어 보이는 거라서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방어하실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방어라는 게 예를 들면 저희 옛날에도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배달을 시킬 줄 몰랐거든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근데 요새는 저희 그래서 이제 배달 업체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배민 같은 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달부터 배민 내서 중국에 결제 그 알리페랑 웨챗페이 결제할 수 있게 시스템 이렇게 구축을 해놨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배달도 시킬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그 중에서도 많은 중국인들이 이제 컴플레인 하는 게 배달을 그 페이지를 다 한국어인데 어떻게 시켜요? 하고 이제 또 배달 받고 나서 이제 환불을 해야 되는데 CS가 안 된다. 이런 소리도 많이 들려요.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금 제가 말하는 게 이제 저희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냥 제품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CS 센터를 운영하겠다. 이제 외국인들한테 CS 센터를 구축하는 게 그 기업들한테 되게 큰 뭐라 해야 되죠? 이제 또 힘이 써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직은 외국인한테 운영하는 서비스 센터 없다고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더불어서 직립장벽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네. 컨텐츠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저희 대만 이제 지사가 있어서 대만 직원분들이 한국에 오면 여러 가지 저는 되게 단순하게 뭐 한강을 가라, 뭐 명동을 갈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를 되게 비웃더라고요. 이유는 누가 요즘 명동을 가냐. 맞아요. 자기는 심지어 한국에 처음 온 사람인데도 저도 모르는 한남동 뭐 뒷골목에 있는 굉장히 팬시한 부티크샵, 편집샵 이런 데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 도대체 어떻게 알고 어떻게 찾아오는 거냐 했더니 뭐 어디 블로그를 봤다거나 인스타그램에서 보고 다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사실 잘 생산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여기서 구매하는 것까지 대행을 한다거나 하시면 좀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네이버라든지 쿠팡이 외국인향 서비스를 고도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 주셨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추세가 점점 외국인이 많아지고 그럼 이런 대기업들이 그걸 모를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KYC라든지 이제 AML 같은 것들을 고도화하면 결국에는 외국인도 저는 우리나라 서비스를 잘 활용하는 시점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은 그에 대한 준비가 좀 어떤 준비가 필요하신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그 시간이 도래되기 전에 이제 리치에서 빠르게 이 시장을 선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의료 분야도 있고 쇼핑 분야도 있고 배달 분야도 있는데 그 중에 다 1등을 하기는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빠르게 선점할 수 있는 그 킬러 피처가 뭔지 궁금합니다. 너무 빡센가요, 질문이? 일단은 저희도 이런 문제를 되게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모든 한국에 있는 앱이나 이런 기업들이 다 외국인을 위해서 따로 페이지를 만든다든지 결국에 이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아무리 외국인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제 외국인들한테 받은 수익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돈을 도입할까 또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저희는
그리고 또 대표님 말하시는 것처럼 이제 컨텐츠 되게 중요해요. 앱이 잘 만든다고 해서 외국인한테 쿠팡을 외국인한테 열리겠다라고 해서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검색해요? 당연히 중국인들이 당연히 중국에 있는 SNS를 통해서 검색하고 이제 제품을 찾아서 구매를 할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거 저희가 컨텐츠부터 잡을 것 같아요. 컨텐츠부터 저희한테 생산을 하고 이제 그 컨텐츠를 통해서 저희 플랫폼으로 유입시킬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에 있는 그 로컬 업체들의 이제 또 콘텐츠를 만드셔서 또 차홍시에 올리셔서 또 홍보하시겠다고 이렇게 전략을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그 개별 그 업체들 거를 다 그러니까 그 업체들 거의 채널을 다 만드실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리치만의 어떤 채널을 만드시고 거기서 여러 한국 음식점들이나 어떤 매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제품들을 올리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컨택해 보셨을 때 어디가 제일 그런 수요가 많으셨는지, 어느 업체들이 뭐 뷰티였는지 아니면 뭐 식당이었는지 아니면 뭐 예상치 못했던 곳이었는지 좀 그런 경험적인 거 공유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가 이제 먼저 앞에 말하신 거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것보다 이제 결과에 한국에 최대한 많은 업체들이 컨텐츠를 올리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고려했을 때는 이제 저희가 툴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이제 인스타도 운영 잘하고 계시는 업체 주인들이 많잖아요. 그 인스타 올리는 것처럼 인스타에서 올리고 저희 샤워수에서도 그 계정에서 똑같이 그 내용만 번역해서 올리겠다. 올릴 수 있게끔 이제 툴을 만들어서 알아서 이제 업체들이 알아서 운영을 하고 할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거 저희 계정에서 올려주는 거 저희한테를 따로 뭔가 바이럴 마케팅 부탁할 경우에는 그렇게 올려줄 수는 있고, 또 이제 어떤 업체들이 니즈가 제일 많으냐면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의료 관광 쪽에 니즈가 확실히 제일 많고, 근데 이제 그런 의료 관광 하러 오신 분들이 의료 관광만 하진 않잖아요. 이제 당연히 이제 성형을 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어디 가서 쇼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넘어서 또 소상공인들이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꽃이나 그 케이크나 그 기념품이나 이런 옷이나 이런 거 저희는 다 제공하겠다라는 전략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마지막은 나와의 팀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주식회사 나와라고 하는 기업이고, 이제 잔디에게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 제안을 하는 발표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저희는 일회용 컵을 보이시는 것처럼 고객들이 올려두고 가는 모습을 흔하게 봅니다. 여름에 특히 많이 보이는데요. 이런 일회용 컵을 이렇게 버리는 이유는 그냥 손에 묻기 싫어서, 혹은 이 안에 있는 이물질이 쓰레기통에 버렸을 때 쓰레기통이 더러워질까 봐, 혹은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등의 설문조사 답변을 듣곤 합니다. 저희는 환경 파괴를 그래서 지연시키자, 막기는 어려워도 이 일회용컵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고요. 국내랑 세계 다 일회용컵 재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 남짓하고요. 그리고 세계 시장 규모는 일회용컵을 줄이진 않고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기계를 설치했던 사례입니다. PUC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수거를 해서 세척 건조 압축해서 다음 후속에서 리사이클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 기업으로 만나게 되는 잔디는요, 이미 다 한 번씩은 써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UX, UI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단 너무 많고요.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협업 툴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40만의 팀이 사용을 하고 있고 270만 명의 사용자가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은 국내가 85%, 일본과 대만이 15% 정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고민했습니다. 이 시점에 선배 기업이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어떤 걸까? 고민 끝에 고민을 했던 건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을 조금 더 빠르게 확장하는 것이 해답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과 아이디어를
외부 기업에서 조달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오늘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차근차근 같이 논의해 나가면서 오픈 이노베이션 협업의 장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까 패널 토론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조업인 나와가 왜 토스랩에 OI를 제안을 할까? 저희는 ESG 기업이고요. ESG 혁신성을 업무 협업 툴에 녹여야 된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계를 조립하는 제조업이고 잔디는 업무 협업 툴인데 어떤 게 ESG 관련된 내용일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희 기업 소개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국내보다는 일본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도쿄 미나토구의 신한엔 홀딩스라고 하는 파트너사 입주해 있습니다. 8, 90층을 쓰고 있고 저희 기계도 제일 먼저 구매해 주신 곳은 일본입니다. 고베이시에 1년 정도 렌탈이 되고 있고요. 일본의 3대 은행이라고 하는 미즈오가 처음으로 어드바이저리 계약을 해서 투자 유치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 기업으로 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서 이미 많은 파트너사를 가지고 있고요. 이 파트너사들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되게 재미있는 사례입니다. 국내에서는 보기 힘든데 이 일회용 컵에 플라스틱 코팅이 없는 컵을 굳이 사서 쓰는 사례예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종이컵을 재활용한다고 하면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상용 비료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본은 3배 비싼 가격으로 종이컵을 사서 라임 농장에 보내서 그 비료를 다시 카페에 라임청으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렇게 3배나 비싼 종이컵을 주고 이걸 쓸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SDGs나 ESG에 있어서 진심인 국가입니다. 일단 세계 19위고요. 아시아 1위의 이런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유를 조금 더 찾아보니까요. 2014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국가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기업들이 ESG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요건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ESG 솔루션을 그러면 어떻게 도입하지? 일본 분들은 급박하게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떻게 이들에게 녹일 수 있을까? 그래서 찾던 것이 업무 협업 툴입니다. 업무 협업 툴은 이미 국내보다 일본이 더 많이 쓰고 있고요. 2명 중에 1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익숙한 업무 협업 툴에 ESG를 녹인다면 자연스럽게 수익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저희의 오픈 이노베이션 제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본에서 라인웍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이 라인웍스도 인공지능 부분으로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요기업 선배님도 지금 현재 인공지능 부분으로 개발을 하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네, 다음 장으로 넘겨주십시오. 근데 저희는 되게 재미있는 구조를 또 찾게 됐습니다. 아니 라인웍스가 독점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 분들은 또 마이크로 팀즈를 많이 쓰십니다. 그리고 대기업들은 또 라인웍스가 10%밖에 사용을 안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 구조라고 해도 독점 구조가 아닌 거죠.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을까? 그것은 대기업의 강한 ESG 리포트입니다. 저희 파트너사들도 연말이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ESG 리포트에 3억, 4억 그냥 사용하십니다. SDG에서 점수를 얻어서 공적연금 펀드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리포트들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이 ESG 리포트의 니즈를 받아서 우리가 업무 협업 툴과 결합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오픈 이노베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제안을 하는 게 업무 협업 툴을 한 번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일단 저희가 제안을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잔디 내의 무료 리포트와 유료 리포트이고요. 무료 리포트는 내부 직원들의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는 AI이고요. 유료 리포트는 추후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부 ESG 활동도 들어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고요. 저희는 저희 기업의 비전인 어디에서나 ESG를 실천한다를 잔디와 함께 하고자 합니다. 간단합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면 업무 협업 툴을 킬 거고요. 간단한 서베이로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오셨죠? 지하철 타셨나요? 걸어오셨나요? 일회용 컵은 드셨나요? 체크를 하면 또 문항이 뜹니다. 씻어서 버리셨나요? 이런 간단한 서베이를 통해서 그냥 ESG 리포트 점수를 쌓는 거고요. 내부 직원들의 부서별 데이터가 모이게 될 겁니다. 그럼 달마다 부서별로 측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부서에서는 그 포인트만큼 결제를 해주고요. 그 결제는 ESG 포인트를 통해서 잔디 내에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이어집니다.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고민했던 건 바로 수익 구조가 양쪽이 실현되기 어렵다는 건데요. 저희는 이 잔디의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저희 자사의 제품인 오르비오의 텀블러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 텀블러가 무엇일까요? 이 오르비오의 텀블러는 순환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고요. 저희 제품입니다. 나노 입자 표면 처리 기술로 물로만 세척이 가능한 기술인데 6개의 항목에서 세계 최고 기술 수준을 가지고 있고요.
스크래치도 나지 않고 향균력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틴트가 묻으면 물로 씻으면 바로 지워지는 그런 텀블러고, 지난주에는 환경산업기술원에도 1,500만 원에 100개 정도 납품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예시로 테스트를 한 그림을 저희가 넣어놨는데요. 이 다른 이물질이 아예 묻지 않아서요, 정말 적은 물로도 세척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텀블러 구매를 통한 새로운 ESG 포인트로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내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선물을 줬을 때 외부에 있는 분들의 데이터는 어떻게 모을까요? 이게 스텝인데요. 스텝 2 때는 저희의 컵길이라는 일회용컵 쓰레기통을 제안합니다. 그럼 외부에 있는 데이터가 새로 콜렉팅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ESG 측면에서 인바이먼트는 저희가 확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럼 소셜과 거버넌스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업무 협업 툴이 ESG라고?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제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과 EU의 지속 가능성 보고 기준을 가지고 왔는데요. 정말 많은 게 해당됩니다. 그 중에 제일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그 근로자의 참여나 협의와 소통이 저 GRI 403-4입니다. 근데 ESG 행동 등록으로 실현 가능하고요. 다음에 있는 것도 포인트 지급, 다음에 있는 것도 활동 참여를 지표화해서 보여주는 걸 통해 이 소셜에 있는 항목 평가 요소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는요, 이미 이 업무 협업 툴을 쓸 때부터 실행이 됩니다. 수직적인 구조에서 도입하지 않았던 거버넌스가 수평적으로 만들기 때문인데요. 슬랙은 기업 문화와 비전을 확산시키고 조직의 일체감과 투명성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 슬랙을 통해서 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있다고 이미 뉴스에 냈고요. 마이크로 팀즈가 대기업에 쓰는 이유도 거버넌스 때문입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명성이 생기기 때문이고, 이 수직적인 조직 문화를 구조적으로 가져가면서도 수평적인 척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업무 협업 툴이 마이크로 팀즈입니다. 근데 저희는요, 이 두 가지는 당연히 가지고 갑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더 생기는데요. 당연히 경영진의 역할, 지속 가능한 목표 성과 감독, 내부 통제 리스크까지 따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거버넌스는 이 일본이 원하는 수직적인 문화 구조에서 수평적인 척을 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배구조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소셜 임팩트뿐만이 아니라 거버넌스까지 챙길 수 있는 업무 협업 툴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잔디의 선물하기도 똑같이 이어집니다. 보상을 통해서 정과정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1분 남았는데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좀 그림으로 선배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SG 툴 혁신 잔디를 심습니다. 저희가 같이 협업을 시작을 하고요. 그렇게 심어진 잔디는 ESG 관련 데이터 축적을 통해 무료 리포트로 일본 분들에게 새로운 신사업의 문을 열어주게 됩니다. 경쟁력이 생긴 것은 저희 컵길이를 통해서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고요. 컵길이를 설치하면 외부 데이터가 추가로 쌓이면서 무료 리포트가 아닌 유료 리포트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이후에는 저희 일회용컵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페트병 업체, 캔 업체, 그리고 다른 ESG라는 업체까지 들어온다면 이것은 잔디가 더 많은 수익 구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일본에서 확장 가능한 모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때 항상 고민하는 건, 지금 저희 스타트업도 굉장히 바쁜데 선배님도 당연히 바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해서 최소한의 리스크가 있는 아이디어를 일단 제안을 드리고, 저희도 이 아이디어가 실현된과 동시에 텀블러를 최단 기간 샘플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동반 성장 시스템까지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의 소영호였습니다. 혹시 다음 장 한 장 띄워주실래요? 한 장만 더 넘겨주실래요? 네. 네, Q&A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Q&A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그 잔디 팀에게 먼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ESG 쪽, 그러니까 소셜 기업의 요소를 가지고 계신데 결국에는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투자 유치가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거든요. 투자 유치 마일스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투자 유치를 생각을 안 하고 있었고요. 이제 지금 말씀해주신 시점부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실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저희 작은 부분도 이제 내년이면 3년이 넘어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융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출 없이 지원 사업으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너무 인상적으로 잘했고요. 근데 사이트 보면은 컵길이 그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발하시려는 어떤 목업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예.
저희가 세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목업까지만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가로용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판으로 최근에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NAWA라고 치시면 최근에 부스 운영했던 철판의 모델의 사진이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그 모델을 지금 어제 부안군의 청년업센터에 설치를 하고 왔고요. 저희가 2달에서 3달 정도 또 운영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일본 쪽으로 제일 먼저 좀 더 한국보다는 일본 쪽으로 많이 하셨는데 물론 ESG가 일본이 더 발전돼 있어서 그렇긴 하겠지만 어떤 그런 계기가 있으셨나요? 일본 쪽과의? 저희가 ILS라는 스피치 행사를 갔다가 신한을 홀딩스라는 파트너랑 인연이 되게 됐고요. 그 일본 내에서 이런 ESG 점수의 움직임이 훨씬 빠르고 한국이랑 일본은 다르게 규제가 없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규제가 없음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을 보고 리스크가 조금 국내보단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주로 비즈니스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일단 플러팅 잘 봤고요. 귀한 또 발표 시간을 또 저희 홍보해 주시는데 써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런 제안이 저는 처음에도 이제 연락 오셨을 때 그랬지만 저희 그 협업툴 회사인데 저희한테 제안하신 게 맞냐라고 해서 굉장히 놀랐었는데, 오늘 그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이 그때 챌린지를 드렸잖아요. 네네. 그런 케이스나 제도를 찾아주신 점도 인상 깊게 봤고, 오픈 이노베이션이 아니면 사실 제가 받아볼 수 없는 제안인 것 같아요.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고, 저희 수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그러니까 도입하시는 잠재 고객사에서 타사, 특히나 이제 일본 시장에서도 굉장히 경쟁이 심한 협업체 시장에서도 잔디를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에서 지금 집중을 하고 계신데, ESG로 하면 어떻게 보면은 유럽 시장이 더 선제적으로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 시장 확장도 고민을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유럽 시장으로 확장할 부분을 당연히 고민을 하고 이제 그 유럽 기준까지 아까 보여드린 건데, 일단 일본으로 시작을 해서 적은 수익이라도 실현을 하는 게 일단 목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타임라인은 만약에 저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 된다면 주기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발맞춰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왜 하필 잔디여야 하는가도 저희가 마이크로 팀즈나 관련된 슬랙이랑 소통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조직도 굉장히 훨씬 크고 무겁고, 그리고 그들이 침투하는 방식이 나라마다 이렇게 타겟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선배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찌됐든 선배님께서는 일본 시장을 이제 진입하셨고 이제 확장해 나갈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확장하는 범위에서나 그리고 고민할 수 있는 범주가 훨씬 조금 더 넓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OI를 다른 기업들과 하면서 느꼈던 건 저희 아이디어로만 움직이진 않고 그들의 아이디어로 같이 움직인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일단 소통할 수 있는 분이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있는 잔디와 함께 해나가는 게 저희 미래에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발표 자료 어펜딕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나왔네요. 저희 그 챌린지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미 ESG를 연동하려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ESG 툴이 별도 구독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기업과는 다른 차별점을 가져간다면 충분히 좀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발표한 팀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제 그 모든 발표가 끝났습니다. 저희가 사실 여기 6시까지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식순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야 될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이제 투표 시간입니다. 네 팀 다 짧은 기간 동안 오늘의 제안을 위해 밤낮 쪼개서 프로그램에 임해주셔서 그 정성과 열정이 또 좋은 결실을 맺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또 이 노력의 시간을 조금이나마 또 응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캠퍼스타운과 나우리그가 소정의 POC 지원금도 마련했습니다. 지금부터 진행된 현장 투표를 포함해서 수요 기업 및 코칭 평가 프로그램 참여도를 반영한 다음에 가장 인상 깊은 협업 제안에 최대 130만 원, 그리고 12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차등으로 지원해 드릴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에 참여해 주실 여러분들은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소중한 한 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의 QR코드를 스캔해서 지금부터 한 3분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 이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드렸던 POC 지원금, 그다음에 협업에 대한 다양한 또 제안들을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현장 투표 결과가 최종 점수의 40%로 반영이 되고요. 또 수요 기업의 코칭 평가는 40%, 또 20%의 참여도 점수를 통해 최종적인 발표자가 선정이 됩니다. 자, 지금부터 한 말씀드린 동안 또 1분 지났죠? 한 2분 정도 남았는데 아직 투표를 마무리 못하신 분들은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기다릴게요. 오늘 발표나 내용들 재미있으셨나요? 아, 네. 오늘 생각보다 이 스타트업 어떤 그런 행사치고 좀 뭐랄까 좀 딱딱하잖아요. 저도 딱딱하게 옷을 입고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또 이렇게 재미있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픈 이노베이션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저도 지켜봤었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사회가 메인 직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데 함께 하고 싶은 기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또 저도 한번 다가가 볼 생각인데요. 네, 어떻게 QR코드 다 하셨나요? 네, 지금 투표는 이제 곧 마감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한 5분 정도 잠시 여러분들 네트워킹 하시면서 기다리신 다음에 지금 이제 38분이니까요. 45분까지 이제 돌아오시면 되고요. 혹시 화장실 아직 못 가신 분들 화장실 다녀오시고 45분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누가 이제 그 시상이 되는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잠시 후에 45분에 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상은 4가지 부문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1등 상은 레드 스프릿 최우수 협업상, 2등은 레드 프론티어 혁신상, 그리고 3등은 레드 브릿지 성장상, 그리고 4등은 레드 라이즈 도전상, 이렇게 4팀 모두 시상이 됩니다. 발표는 이제 4등부터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먼저 혹시 우리 대표님들하고 이제 우리 선배 기업 멘토링 분들 잠깐 앉아주시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거거든요. 제가 분명히 얘기 듣기로는 요거 약간 쇼미더머니처럼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합격 목걸이를 걸어줄지 협업을 같이 하는 거에 있어서 긍정적인지를 물어보는 시간입니다. 케어링에서는 이제 2팀이었고요. KPN 한 팀, 이제 토스랩 한 팀 이렇게 있는데 먼저 케어링 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스민 팩토리와의 협업 계속 긍정적으로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아, 네. 사실 이제 끝나고 또 제가 따로 이사님이랑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는데 사실은 뭐 요양 쪽이 워낙 돈 내려는 그런 수요가 너무 없다 보니까 요양에 대해서 저희랑 뭐 협업할 수 있는 거 좀 더 논의해 보려고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뭔가 비용에 대한 거랑 이런 거 좀 얘기해 보고 싶어가지고 한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일단 저희 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스민 팩토리와의 관계는 계속 협업으로 이어가 보는 걸로 일단 더 추가적인 얘기를 나누는 걸로 해보고요. 다음은 KPN입니다. KPN에서는 이 리치 팀과의 협업을 좀 긍정적으로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네. 혹시 뭐 이유 좀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네, 간단히라도. 뭐 저희도 현재 알레비체페이를 다 결제 수단으로서 활용하고 있고요. 지금 리치 같은 경우에는 주로 송금을 받아서 쓰시는 것 같은데 결국 스케일업 되시려면 이제 PG를 붙여셔야 될 테니까요. 그때까지 저희가 잘 서포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굉장히 긍정적으로 합격 목걸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스랩이 나와 팀이 가장 강력한 플러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플러팅 결과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와 함께 계속 협업을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고민이 좀 됐습니다. 저희 서비스명 잔디를 J가 아닌 Z로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고민했고, 네, 협업이 이어나가고 싶고요. 이유는 일단은 저도 좀 놀라운 제안이었고 그리고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이런 협업 제안이 어떻게 풀릴지 궁금하고 특히나 저희가 또 해외 시장에서 주요 공략하고 있는 일본 시장을 집중해서 하시고 있다라는 게 한번 저도 같이
실험적인 이 부분을 테스트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협업하고 싶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로써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됐고요. 사실은 한 팀이 더 있어요. 아마 Z로 표현하신 거는 이제 A부터 Z까지 다 하고 싶다는 그런 뜻 아닌가요, 그죠? 네, 마지막으로 또 케어링 팀은 저희가 스타일업과의 추가적인 또 협업 제안이 있었는데 요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대표님 뵀을 때도 얘기 드리긴 했는데 아직 비자가 풀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비자가 풀리는 거가 이제 조만간 될 거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때 되면은 그거 전에도 계속 협업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같이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로써 오늘 그 데모데이에 참가한 모든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의 또 긍정적인 협업을 이끌어갈 걸로 예상하고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 여러분들 이 협업 성사는 프로그램 종료 이후에도 또 지속적으로 팔로업을 통해 직접적인 성과 결과물을 향해 나아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캠퍼스타운 입주 기업과 수요 기업의 비전의 흥미로운 결과에 앞으로도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들 투표이셨잖아요. 이 POC 지원금을 시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비록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나도 내 팀의 노력에는 좀 등수를 매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기억해 주시고요. 가장 먼저 협업과 조화를 통해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룬 팀에게 드리는 KUCT 라이즈 상입니다. 네, 지원금 5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성은 신서진 대표님께서 이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고요. 마이크 하나만. 네. 마이크는 없어도 되겠군요. 네. 그럼 요거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시상입니다. 그리고 약간 그 비주가 있나요? 여러분들 같이 할게요.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첫 번째 시상은 스윙 팩토리 팀.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그 발표 너무 잘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드리시고요. 아마 여기 앞에 그 잠깐만 이제 포토 타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첫 발표라 좀 떨리시기도 했었을 거고 또 약간 좀 기술적으로 이슈도 있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잘 발표해 주셨고 또 오늘 대표님 대신 나오셔서 또 긴장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사님 잘 발표 부탁해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가져가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또 그 뺐을 수도 있어요. 네. 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산업과 세대를 잇는 연결의 혁신을 만든 팀에게 드리는 KUCT 브릿지 상입니다. 이번엔 지원금 1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김태성 대표님. 네. 자, 김태성 대표님 나오셨고요. 자, 이번에 그 시상 받을 이제 100만 원의 KUCT 브릿지 상의 팀은 스텝업 팀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저도 사실 그 굉장히 재미있었던 분야였는데 한국어 관련해서 정말 오늘 발표해 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은 미제 영역을 개척한 선도적인 팀에게 드리는 KUCT 프론티어 상입니다. 지원금 120만 원이 주어집니다. 시상은 양진호 이사님께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드디어 프론티어 상입니다. 네, 프론티어 상 하면 이제 마지막이 1등이 밝혀지니까 좀 재미가 없는데 원래 1등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네, 그렇게 되었네요. 어쨌든 자, 이번 시상의 시상팀은 나와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나와팀 나와주세요. 네, 이거 하고 싶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자연스럽게 1등 팀이 돼서 1등 발표가 너무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바로 할게요. 마지막으로 한계를 넘어 새로운 혁신을 이룬 팀에게 드리는 KUCT 스프릿 상입니다. 지원금 130만 원이 주어지고 시상은 고려대 캠퍼스타운 이명훈 사무국장님께서 네, 해주시겠습니다. 네, 리치팀 나와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모두 4팀이 만들어졌네요. 네, 여러분들 어떻게 그 시상 결과에 만족하시나요? 여러분들의 투표를 통해서 거의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네, 모두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장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KU 라운드 넥스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스타트업 생태계 내부의 순환과 연결이 만들어낸 실험이었습니다.
참여해주신 수요기업 코치단, 선배 후배 스타트업, 그리고 현장, 청중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단체 기념 사진 촬영을 한번 하고요. 또 이제 리셉션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를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기념 사진이 앞에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네, 그러면 모두 저희 마지막을 함께 마무리를 장식하기 위해서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남는 건 사진밖에 없으니까요. 네, 나와서 또 이제 상 받으신 분들은 요거 들고 찍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나오셔서 같이 한번 사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함께 투표해주신 분들도 함께 나오셔도 되고요. 네, 또 같이 관계자 계신 분들도 함께 나오시면 또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두 나오셨나요? 네, 더 나오실 분들은 나오셔도 됩니다. 네, 그럼 사진 찍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거의 한 3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행사는 모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길에도 행복한 기분으로 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나가실 때 본인의 그 자리만 잘 정리해서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